생활비를 아끼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알아두시면 절대 손해볼 일이 없는 정말 소비 꿀팁이다 생각되는 것들 알려드리러 나왔습니다. 와우.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식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네. 저 같은 경우는 외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매일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점심값부터 또 이동하면서 드는 뭐 교통비라든지 주유비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네. 또 커피 한 잔, 아, 이거 빼놓을 네. 수 없잖아요. 이런 거를 과연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그 점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네요. 네, 저도 정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어떻게 줄이고 계신가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짠테크를 실천하면서 돈을 아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돈을 아끼면서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들으시면서 에게 저거밖에 못 모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티끌 모아 티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 티끌 태산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 우리 이재성 아나운서는 그러니까 네. 올라간 그러니까 물가 중에 어떤 게 제일 부담돼요? 예전 네. 같으면 이제 뭐 후배들에게나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도 가끔은 오늘은 내가 쏜다 뭐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은 오늘은 같이 쏠까?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함께 내는 경우가 더 잦아졌거든요. 나눠내기도 요즘 편해진 세상이니까. 밥을 쏘면 진짜 월급의 네. 엄청난 부분이 확 빠져나가더라고요. 부담이 되죠. 그래서 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봤어요. 맞아요. 네. 점심값 얼마나 올랐나요? 많이 올랐습니다. 보통 제가 아까 계속 뭐 신조어 말씀드렸잖아요. 네. 또 신조어가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 요인과 인플레이션이 합쳐져서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 요즘에 또 신조어 런치플레이션. 플레이션이 또 붙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 평균 직장인들의 점심값이요 7,800원 정도 조사됐는데, 근데 이게 평균적인 거예요. 이게 맞아요. 보통 상업지구 같은 경우,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상업지구 비싸요. 같은 경우 굉장히 비싼데 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넘어가죠.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점심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는데 여의도가요, 놀리지 마세요, 12,800원. 현재 점심값으로. 그러니까. 네. 네, 이 돈 주고 정도예요. 먹어야 되고 네. 강남은 1,800원.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점심값이 6,000원대인데 그거에 비하면 네. 우리나라 점심값 2배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일을 하면 회사에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적자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사를 관두든 가야지 이거. 진짜요? 그래서 구내 식당이 저렴해서 아, 그런다고? 구내 식당에서 먹습니다. 그래서 가끔 구내식당 가보면 항상 박태원 아나운서가 있어요. 항상 이재성 아나운서가 있어요. 아니 근데 아름답네요. KBS는 구내식당 안 올랐어요? 구내식당도 많이 저희도 올랐어요. 많이 계속 올랐습니다. 순차적으로 네, 많이 올랐어요. 올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내식당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6.9% 전체적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구내식당 안 가고 도시락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도시락 또 편의점 도시락 기준으로 보면 5.2%가 올랐거든요. 많이 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네. 아, 근데 구내식당 이제 반찬 나올 때 옛날에는 좀 이렇게 투덜투덜 됐다면 네. 요즘은 이제 감사해요. 감사해요. 인상이 됐지만 그래도 네. 이 가격에 이 정도 구성하느라고 얼마나 영양사가 이렇게 머리를 썼을까 막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 점심 뭐 도시락 말씀도 해주셨는데 도시락 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신경 쓸 것도 많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기도 바빠가지고. 하고. 네. 근데 점심 그러니까 건너뛰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사실은 뭐 일부러? 다이어트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이제 물가가 높으니까 한번 건너뛰고 다이어트 한다면서 이렇게 돈도 모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정말 아껴가지고 충당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굶을 수는 또 없는 거니까요. 없죠. 그래서 제가 팁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또 듣는다고 해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티끌 모아 태산 아까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같이 실천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생활비 절약 팁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네, 슬기롭게 생활비 아끼는 방법 첫 번째는요. 오. 바로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이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이미 스마트한 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스마트한데? 네, 정확히 한번 짚어주세요. 네, 스마트하게 사용하잖아요. 스마트하게 사용하라. 무슨 얘기예요? 스마트폰에
특정 앱들을 우리가 스마트하게 활용을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네, 요즘에 앱테크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의 이제 특정 앱들을 활용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만보기 기능 활용하셔가지고 걷는 만큼 또 돈을 버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재미있게 푼돈을 버는 것에서 그친다면 정말 쏠쏠한 건 또 통신비를 아끼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신비. 우리 규모를 좀 확 줄이려면요. 알뜰폰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정에서 우리 인터넷도 설치 안 한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네. 인터넷 우리가 또 빠른 것만 무조건 고집을 하시는데요. 적당한 속도의 상품들을 또 이용을 해보시면 확실히 통신비를 좀 많이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 가입할 때 네. 상담원이 가장 빠른 걸로 하시면 얼마 좀 더 내시면 뭐 특별히 좀 싸게 해주겠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가장 빠른 거 필요 없어요. 저희 집 식구들 너무 인터넷 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적당한 거 있거든요. 근데 적당히 느린 거? 네. 적당히 빠른 거? 적당한 걸로. 적당한 걸로. 그런 그래도 뭐 속도로. 문제 없죠. 그러니까 가장 그냥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구성으로 했는데 계속 유도는 하더라고요. 넘어가지 않고 딱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주대를 좀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통신사 앱들을 잘 들어가서 보시면요. 정말 우리에게 포인트가 많이 지급돼 있다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적게는 몇만 원 정도, 많게는 또 등급에 따라서 10만 원을 훌쩍 넘기는 포인트를 제공할 때도 있어요. 네. 이 포인트들 우리가 보통은 편의점이나 혹은 제과점이나 맞아요. 다양한 사용처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요즘은 또 제휴처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의할 건 이게 1년에 한 번 리셋이 돼요. 그래서 연말 12월 31일 되면은 빵원이 됐다가 다시 이제 지급이 되는 거여서 이걸 좀 잘 활용을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사 이 할인 어플리케이션을 네. 받아서 저도 편의점 갈 때, 빵집 갈 때 여러 곳에서 뭐 영화관 갈 때도 할인을 네. 받고 있거든요. 알뜰하네요. 제 스마트하네. 주변에서도 많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우리 박태원 어르신께서는 네. 어르신. 설치는 되어 계신가요? 스마트폰이 있으세요? 예, 내일 모레 네. 50인데요. 제가 또 한 번호를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또 멤버십이 VVIP라고 해서 뭐가 막 날라와요. 네, 쓰셔야지요. 근데 나 방금 충격받았잖아요. 모르세요? 1년 안에 쓰래요. 1년 있으면 지나가는 겁니까? 지나갑니다. 네, 그러면 큰일 났네요. 아직 한 번도 안 썼는데. 세상에. 네. 저도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자꾸 로그인이 안 아유, 된대요. 네. 내일부터 쓰겠습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쓰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을 이제 해볼 거고요. 저는 좀 원초적인 사람이라 기름값 아끼겠다고 대중교통을 엄청 잘 이용하거든요. 근데 은근히 또 이게 버스비, 지하철 요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뭐예요? 환승입니다. 이렇게 하면 싸지는 거 아니에요? 환승을 해도 이게 나중에 한 달 보면 꽤 많이 나왔던데요. 네. 그래서 제가 팁을 준비를 했죠. 네. 우리 직장인들이 생활비 아끼실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교통패스를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이패스는 아는데. 교통패스? 교통패스. 교통카드는 있는데 했습니다. 네, 저는 실제로 기존에 있던 이 알뜰 교통카드를 잘 이용을 해왔는데요. 기존에는 알뜰 교통카드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이용을 하셨겠지만 이번부터 K패스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혜택도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모든 교통수단에 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이라면 쏠쏠하게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월 15회에서 60회 우리가 할인 적용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일반인 35세 이상이시라면 20%, 그리고 청년이시라면 30%, 저소득층이시라면 53%를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환급이 됐네. 네, 그래서 저소득층 기준으로 본다면 무려 우리가 절반 이거- 이상의 교통비를 아낄 수 이거 있는 어떻게 신청해요? 네. 그 서울이나 수도권은 멀리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교통비 절약에 좀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경기도민이나 이제 인천 시민분들이시라면 각 지자체의 교통패스를 꼭 이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경기도에서는 경기패스, 그리고 인천에서는 아이패스입니다. 환급률은 K패스랑 거의 동일한데요. 네, 이게 정말 좋은 게 횟수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GTX가
우리가 개통을 했잖아요. 네. 이 K패스, GTX 등은 우리가 정정합니다. K패스 등은 우리가 GTX 할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용을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GTX 약간 비싸다고 또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교통비 절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거 어디서 사요? 우리가 편의점 등에서도 발급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지하철 역사 내에서도 발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대중교통 이용하는 뭐 직장인들이랄지 학생들에게 정말 유용한 꿀팁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꿀팁은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우리가 쇼핑할 때 물건 살 때 정말 쏠쏠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팁인데요. 같은 물건 저렴하게 사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던 뭐 마감 세일처럼 그런 건가? 시간이나 기간을 세일 기간에 찾아가서 뭐 사라 뭐 이런 저희 이미 알고 건가요? 있거든요. 아니, 뭐 세일 기간 활용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네,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리퍼샵입니다. 리퍼요, 리퍼? 리퍼샵? 리퍼샵. 우리가 패션이나 전자 부분에서는 이 리퍼 제품들이 따로 있습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제조를 한다거나 유통을 할 때 흠집이 생긴다든지 혹은 전혀 물건에 이제 이상이 없는데 고객의 변심으로 반품을 한다든지 혹은 전시했던 제품들을 판매하는 걸 우리가 통칭해서 리퍼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네. 성능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할인이 된 거다 보니까 뭐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적게는 10%, 많게는 50% 이상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풍기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맞아요. 선풍기가 리퍼 제품 기준으로는 무려 45%나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네, 이런 리퍼샵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도 있지만 요즘엔 아예 마트 안에 리퍼샵이 입점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네, 손쉽게 네. 이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비교해보면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저렴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아주 가끔 쓰는 거는 구매하는 게 좀 아깝잖아요. 네. 맞아요. 이럴 때는 구매보다는 빌려 쓸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중보마켓 앱 안에 우리가 무료 나눔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요. 맞아. 네, 주민센터를 찾아보시거나 혹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 플랫폼들을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울시 기준에서는 공유 허브라는 플랫폼을 운영 중인데요. 뭐 예를 들어 망치, 뭐 드릴 혹은 아이들은 또 장난감은 금방 실증을 내잖아요. 네. 아이 장난감까지도 대여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똑똑한 소비 생활 하시면요. 생활비 확 줄이실 수 있으니까 잘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